최근에 나온 한국금융보고서 다들 보셨나요?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만 속속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괜찮은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맞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를 딱 열어보면 답이 예, 아니요로 똑 부러지게 나오지가 않아요. 좀 복잡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최신 보고서를 보면 지금 상황을 딱 한마디로 두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큰 문제 없이 잔잔한 호수 같은데 그 물밑에서는 사실 꽤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안정적인데 긴장감 있다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금융 불균형이라는 건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선 가격,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우리 경제 전체에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랄까, 한쪽으로 무게가 너무 쏠려서 위태위태한 시소 같은 느낌이죠. 실제로 이 위험도를 보여주는 금융 취약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높은 수준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큰 위험 요인이 있다고 딱 짚어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험입니다. 이건 우리 내부의 문제인데요. 바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금융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이 요인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수도권 집값이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죠. 그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요. 이 늘어난 빚이 결국에는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약점이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를 보려면요. 이제 시선을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돌려야 합니다. 바로 국제무역, 즉 수출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가 관세를 확 올려버리면 자동차나 철강처럼 우리나라 주력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겠죠? 그럼 이 회사들 재무 상태가 나빠질 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회사들의 돈을 빌려준 은행들까지 연쇄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입니다. 이건 돈의 가치, 바로 환율 문제랑 관련이 깊습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높은 수준에 거의 다다랐다는 겁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환율이 오르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생활이랑 바로 연결되거든요. 당장 수입해오는 물건들 가격이 다 오르잖아요. 그럼 물가가 불안해지고요. 또 달러로 빚을 낸 기업들은 똑같은 1달러를 갚아도 원화로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니까 그야말로 재정적으로 압박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신호, 즉 기회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신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성장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거시경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살펴봤는데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모든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는 질문이 남죠. 이제부터는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이거겠죠.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정말 오래된 격언이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이 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바로 분산 투자가 그 무엇보다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5가지 원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자산을 골고루 나누어서 투자하라는 것, 이건 기본이고요. 둘째, 시장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현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한 자산을 꼭 일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면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 즉 환해지도 고민해 봐야 하고요. 넷째, 혹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인지 다시 한번 꼭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술 펀드나 ETF처럼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자산에 집중하라는 조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부동산 문제 같은 금융 불균형, 그리고 무역 압력이나 환율 변동성 같은 것들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잡아야 할 기회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안정되어가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바로 자산을 분산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보고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지금처럼 안팎으로 변수가 많은 복잡한 시장일수록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리스크를 관리하고 길게 내다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시장의 이런 흔들림, 즉 변동성은 누군가에게는 위기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